올리면 다음에 다 볼 수 있고. 마늘이 지금 우리가 요소를 한번 줬다고 해서 그 사모님 땅에는 그 찰땅이 아니고 약간 사질 땅이기 때문에 비료가 오래 안 가요. 효과는 좋은데 3월 24일 우리가 마늘인데 그 다른 집이 아니고 사모님 집에는 이 마늘이 봄 비를 해도 오래 안 가. 왜? 그 토질이 사질. 근데 이 사질 속에서 중사질. 그러니까 여기가 되거든. 완전 정질, 중정질, 중사질. 그러니까 비료가 빨리 없어져요. 결합이 잘 안 돼. 그래서 매일 퇴비 넣고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빨라. 효과는 빠른데 오래 못 간다. 양파는 잘 돼요. 예, 양파는 비료 양이 적거든. 그 마늘이 그 마늘 심으면 안 되구나. 아니요. 마늘이 비료 먹는 양에 비례한 거죠. 마늘은 비료를 우리가 질소가 30% 짜리의 한 포를 쓰면 1.5kg가 늘어나요. 100평에 한 포를 쓸 때. 그러면 100평에 150kg 늘어나겠죠. 한 포를 쓰면. 근데 이게 양파를 이렇게 하면 800kg가 늘어나요. 감자를 하면 350kg가 늘어나요. 다르죠? 그런데 육종만을 하면 대만산 그럼 요거는 100kg가 늘어나요. 키로수 달라요. 30% 질소에서 생산되는 요거는 스페인산. 육종마늘하고 스페인산은 달라요. 그래서 양파를 잘 나왔던 게 그래 해봐도 우리가 저 양파가 한 40kg 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양파가 여기에서 비료 포대기 계산하면 되거든요. 양파를 지금 5개밖에 비료 안 썼다는 거예요. 5포. 곱하기 5는 하면 40kg가 생산해요. 평당 40kg 나와요. 그래서 양파의 추비를 더 늘리면 한 60kg까지 나와요. 마늘에 요렇게 할 때 비료량을 더 늘리면 한 15kg까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질소를 많이 쓰면은 잘 섞고 뻥 나오고. 이제 뻥 나오는 거는 마늘이 뻥이 나오는 거는 요 잎 사이에 들어간 NK 비료의 잎상가리 그 다음에 성장 N 그런 비료 알갱이가 요 중심부로 들어가서 쪽이 만들어지는데 비료가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늦게 추비하면 마늘이 뻥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홍산 마늘이 나온 거 있죠. 홍산 마늘이 그거. 홍산 마늘이 뻥이 잘 돼요. 왜? 잎이 딱딱하거든요. 비료가 쪽쪽 잘 들어가. 잎이 잘 모여. 홍산 마늘이 추비를 하면 비료가 여기 딱딱해서 비료가 전체 쪽쪽 모여요. 그럼 안에 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뻥이 잘 나와요. 일반 마늘보다 홍산 마늘이 뻥이 잘 나와요. 뻥 마늘은 그러면 비료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늦게 쳐도 되겠네.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흙골에 줘버리면 논이라면 흙골을 배이 나가는데 사실 쪽 요렇게 배수되는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녹여서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럼 쿨러를 계속 돌리거나 분수 돌릴 때는 이제 손으로 얻지 말고 기계로 쏘면 잘 안 들어가. 이게 기계 살포하면 비록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기계가 요래 그린 칠 때마다 예. 그린이나 칼라 칠 때마다 그 뭐시고 요소를 좀 녹아갖고 같이 살포하면 돼. 조금은 가능한데 그거 높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잎 사이에 들어간 게 농축돼가지고 뻥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1000리터에 그리고 2000리터에 한 4kg 정도. 예,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한 4kg 정도. 네. 그거 가지고 4kg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안 되는 거든. 100평에 뭐 한 10kg씩 이래 들어가야 될 일을 100평에 10kg. 그럼 주놈 하나 일하는 거. 그치. 그 양만큼밖에 안 되는데 안 준 거보다는 낫는데 그 땅 자체가 사질토잖아요. 중사질토. 그게 계속 질소분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도 모자란다. 줘도 모자란다. 중적. 그때 작년에 보셨던 곳이 아니고. 예. 또 밭을 바꿨어요. 아니 그거는 양파. 아니 맨 마늘인데. 예. 그 맞은편에는 더 사질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 잘 안 커. 사질에는 겨울에 바람이 통해가지고 이게 수분이 없어가지고 마늘이 뿌리가 좀 상해요. 뻘겋게. 그렇죠. 예. 바람이 통해갖고 이게 요 약간 잡아줘야 되는데 뿌리가 이게 바람이 통해갖고 뿌리가 벌게져. 수분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거를 수분이 부족한 부분에는 영 안 커. 예, 그래서 그거는 걸 잡아주는 게 겨울에 그 설탕밖에 없어요. 물하고 설탕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넘어서요. 뻥마늘은 잎 사이에 낀 게 비료다. 잎 사이에 비료 알갱이. 저희는 작년에 그 뻥마늘 많이 안 넣었어요. 뻥마늘이 나오면 광과에 넣었어요. 생산이 감소돼요. 근데 마늘이 죽은 거는 생산이 감소 안 해요. 옆에 있는 비료를 먹으니까. 뻥마늘이 나오면 생산이 감소를 많이 돼. 뻥마늘 자체가. 그 놈이 뻥마늘이 나오고 뻥마늘 말고도 이게 건조를 할 때도 마늘이 썩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NK 때문에 그래요. NK 가리 가다 때문에 고온 장애 때문에. NK 많이 뿌리고 마늘이 시들미들한 것 같아 캐나면 다 솔랑 썩어버려요. 가리 가다 때문에. 마늘이 캘 때 빳빳이 써 있는 거는 아무리 말리도 안 썩어요. 마늘이 캘 때 툭툭 자빠라진 거는 물을 주가 빡 희안하고 캐야 돼. 쓰러지고 이런 마늘 캐면 가리 가다 된 마늘 말릴 때 잘 썩어요. 그리고 늦게서 비료중 잎 사이에 들어가는 비료 알갱이에서 마늘이 대가리가 노랗게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조 시에 NK를 많이 뿌린 거는 마늘이 사고, 양파가 저장한다고 말릴 때 잘 썩는 그 추비에 NK를 쓰면 그렇게 돼요. 요소줌 양파는 잘 안 썩어요. NK줌 마늘은 양파는 저장도 오래 안 가고. 그 뭐냐, 가리 가다로서 양파가 이렇게 서 있다가 툭툭 넘어지거든. 넘어지면 영양을 못 먹고 그 장이 일어나요. 우리는 NK를 주면 그 좋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빠져 버려요. 공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NK 성분이 아무래도 좋아져. 가리 성분이 많으니까. 근데 이건 여기거든요. 그러면 5월 말에서 6월 달로 들어가면 공기로 들어가서 수확하거든요. 일단 4월 15일까지는 괜찮다는 결로 있잖아요. 4월 10월까지 이상을 써요. 봄이니까. 그게 NK를 써도 된다는 결로 있잖아요. 아니 주면 안 되지. 토양이 많을 거니까. 앞으로 더워지니까. 아니요. 지금 토양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요소를 줘도 모자라죠. 토양에 우리가 퇴비로 많이 주고 복합비로 줘가지고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다는 거죠. 인산가리가 메론도 과다됐지만 우리가 양파, 마늘 재배하는 게 밭작물을 계속 재배했기 때문에 토양에 인산가리 과다되어 있다는 거죠. 안 좋는데. 예? 한 번밖에 안 좋는데. 아니 그 앞에도 농사를 계속 지었다니. 계속 지으면서 누적이 됐어. 누적되어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료의 수치가 나옵니다. 생산량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린 이제 4월달부터는 이제 서리가 안 오고 이제 4월 영상의 날씨. 영상의 날씨에서는 그린 1.5리터, 설탕 1.5kg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칼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된다. 2번에 1번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양파나 마늘이
추대, 쫑대가 쫑이 올라오면, 추대나 쫑이 올라오면, 쫑이 올라올 때 이때부터는 칼라만, 칼라 2리터에 설탕도 3kg까지 써도 된다. 그럼 질소가 많으면 가리도 써도 된다. 질소가 있을 때, 질소량이 많을 때, 마늘이 안 자빠져질 때 가리 넣어야지. 마늘이 툭툭 자빠지는 건 가리를 빼고 요소를 써야 돼. 마늘이 썰어지고 이럴 때는 늦게 영양 칠 때 요소를 써야 돼. 장년치고 넘어지잖아요. 그때는 요소를 넣어야 돼. 요소를. 마늘이 썰어지고 양파가 썰어질 때는 마지막에 그 연면식 할 때 그 요소를 1kg 넣어줘야 돼. 그 안 썰어질 때는 어떻게 돼? 안 썰어지고 빳빳해질 때는 가리를 1kg 넣어줘야 돼. 요 두 개는 다르다. 썰어지고 안 썰어지고 차이. 많이 차이 나죠? 양파가 썰어지느냐 안 썰어지느냐, 마늘이 썰어지느냐 안 썰어지느냐. 마늘이 썰어지면 저장이 안 되고 썩어버려요. 마늘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그 강의 때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셔야만 성공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어려운 건 아니죠. 마늘, 양파도 다르진 않아요. 사과나 뭐 과수나 동일합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강변에 토질이 좋은 데는 하우스라든지 일손이 많은 걸 재배하고, 근데 산간대에 보면 가수를 많이 재배하고, 척박한데 재배하는 거는 과수를 많이 재배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야지에 큰 강 옆이나 큰 가 옆에 거기는 토질이 좋으니까 원예작물을 많이 재배합니다. 근데 그 땅들이 다 달라요. 사질이 더 많은 게 있고, 약간 점질이 있고 사질이 있고, 이런 토양 조건에 따라서 비로 얇는 게 다릅니다. 저희 낙동강 그 옆에 예. 그게 이 토지 그 면이 물하고 거의 한 2m 정도, 1, 2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그 땅인데, 예. 그 흙이 아주 그 가는 악영이 전되어 있는 그런 흙이거든요. 예. 그 밑에는 굵은 모래예요. 굵은 모래도 삽으로 해도 굵은 모래 거의 안 나오고 한 1m 밑에. 그런 거면 나오는 것 같아요. 1m 밑에 굵은 모래 그 아닙니까? 밑에까지는 아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뭐 삽으로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는 전부 아주 미세한 그런 예. 그거는 작은 사이 중점질, 물 빠진 거 괜찮고 복쇄땅. 중점질. 물이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보니까. 잘 빠져요. 밀가루처럼 그렇던데요. 되게 보드란 건 안 빠지는데 네. 그것보다는 약간 그런 건 잘 빠져요. 완전 점질은 아닐 거고 미끈미끈해요. 들어가면 미끄러져요. 미끌미끌하진 않지. 그러면 얘 중점질. 요거 농사 잘 됩니다. 두두만 약간 높이 나면. 그럼 뭐 어떤 뭐 혹시 단감 이런 거는 좀 강가에는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뭐 안개 좀 끼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것도 관계없고요. 안개도 잘 활용하면 되고. 안개가 끼어도 그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안개가 끼면 어떻게 온도가 떨어지고 성장을 많이 하죠. 가리 성분이 있는 비료를 많이 주면 되잖아요. 음달의 역할하고 같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이게 내게 나쁜 게 오면 나쁜 걸 돌려가지고 내 좋은 걸 바꿨으면 돼요. 음달하고 같아요. 음달. 습기가 많으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가리 성분 비료를 더 써주면 돼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좋게 할 수 있다. 예. 마늘 이것도 아마 이렇게 해보면 마늘 양파나 아주 쉽게 풀 수 있다.